오늘 전 세계를 하나로 연결시켜드리는 날씨 커뮤니티 써니컴 TV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결애고요. 안녕하세요. 푸니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웨더뉴스가 제작하는 써니컴 TV, 현재 YTN 웨더앤 라이프 채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역시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 채널 검색창에 써니컴 TV라고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네네. 이뿐만 아니라 저희가 모바일 시대만큼 준비해봤는데요. 계정들 나와주세요. 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톡 다 하고 계시죠? 지금 나오는 그 SNS 계정들, 네, 보이시죠? 입력해 주시고 클릭, 팔로우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도 매일 아침 날씨 정보를 알려드리거든요. 그 플러스 친구들 추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네, 오늘 월요일입니다. 오늘 방송 라인업 함께 보실게요. 네, 지난 주말 가장 큰 이슈였던 게 바로 제주도 결항 소식과 함께 전국적으로 폭설, 그리고 그쵸. 한파 소식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희가 영상 잠깐 준비해 보았는데요. 영상 함께 보실게요. 네, 정말 눈이 많이 내렸고 바람도 진짜 강하게 불었죠. 네, 그러니까요. 네. 저도 한 일요일 아침에 일어나니까요. 창문이 뽕뽕 얼어붙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만큼 서울 같은 경우에도 영하로 쭉 내려가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그냥 미끄럽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진짜 미끄럽다 보니까 자동차도 제대로 운행도 잘 안 되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네, 정말 주말 동안 한파 그리고 폭설로 인해서 곳곳에서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특히 제주도를 비롯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주말 내내 많은 눈이 내렸는데요. 평소 기온이 높아 눈이 오는 일이 드문 제주도 같은 지역에는 무려 32년 만에 기록적인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쏟아지는 눈에 강풍까지 겹치다 보니까 배편은 물론이고 또 항공기 결항도 이어졌는데요. 때문에 제주도에서는 아직까지 활주로와 기상 상태가 좋지 않아서 관광객 등 9만 명의 발이 묶여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정말 영상으로 보니까 고생 많이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네, 그렇죠. 네, 그리고 호남 지역도 한파와 폭설로 인해서 피해가 막심한데요. 이날 오전까지 접수된 피해는 수도 계량기 동파 270건, 수도관 동파 14건 등이 있고 전북 정읍시에서는 많은 눈으로 인해 비닐하우스 21동이 붕괴되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25cm가 넘는 눈이 내린 광주에서는 오늘 하루 광주 지역 모두 유, 초, 중, 고등학교의 등교를 전면 중지했다고 합니다. 또 주말 동안 전국적으로 한파특보가 발효되었는데요. 서울의 경우 24일 최저기온이 15년 만에 영하 18도를 기록했고 제주도 서귀포시에서도 기상관측 아래 최저기온이 가장 낮았다고 합니다. 설악산도 24일 새벽 영하 29.7도까지 곤두박질 쳤는데요. 근래 중청 대비소 기온이 영하 29도 이하로 떨어진 것은 지난 2013년 2월 8일 영하 29.2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라고 알려졌습니다. 네, 내리는 눈은 오늘 낮부터 점차 그친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주말 동안 정말 우리나라에서 많은 눈과 또 춥기도 진짜 추웠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이런 게 아니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네. 피해가 정말 막심하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는지 저희 예보사 김민경 씨께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웨더뉴스 예보사 김민경입니다. 주말 동안 전국적으로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이 서울의 최저기온이 15년 만에 영하 18도까지 내려가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가 영하 30도에 육박하는 맹추위가 이어졌는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 등 북반구 곳곳에서 한파와 폭설 등의 이상 기후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북반구를 덮친 이번 한파의 원인은 작년 역대 3위 안에 드는 강력한 엘니뇨의 세력이 약화되면서 북극 주변의 제트기류가 약해져 평소 위치보다 남하함에 따라 강력한 한기를 포함한 북극의 냉기가 남쪽으로 밀려 내려왔기 때문인데요. 이 제트기류는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 온도차로 만들어지는데 이 북극 주변을 빠르게 돌면서 북극의 한기를 막아두는 역할을 합니다. 제트기류는 북극의 공기가 차가울수록 저위도와의 온도차로 인해 세력이 강해지지만 최근 엘니뇨로 인한 온난화 현상 때문에 북극 해빙이 녹으면서 북극 지역의 상층 온도가 따뜻해지고 이에 따라 북극과 열대지방 간의 온도차가 줄면서 제트기류가 힘을 잃고 남쪽으로 밀려 내려옴에 따라 북극의 강한 한기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주말 일본 북동쪽 해상에 위치한 상층 기압능으로 인해 동서기압계의 흐름이 느려지고 상대적으로 남북 흐름이 강화되면서 북쪽의 한기가 강하게 우리나라로 유입되어 전국적으로 기록적인 한파가 이어졌고요. 북서류를 타고 유입되는 한기가 상대적으로 따뜻한 서해상을 지나면서 눈구름이 생성돼 충청해남 서해안 지역과 제주도에 폭설이 내렸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번 주에는 제트기류가 회복세로 돌아서고 우리나라 부근의 동서기압계의 흐름이 원활해지는 내일부터 차츰 완화되겠고요. 찬 대륙고기압 세력이 약화되면서 이동성 고기압으로 변질됨에 따라 이번 주 중반부터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럼 다시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작년 엘니뇨가 정말 심각했죠. 정말 강하고 그쵸. 했는데 이 엘니뇨 때문에 지금의 한파와 또 폭설이 이어지지 않은가 싶습니다. 저희가 주말 동안 정말 강력한 추위와 함께 눈도 많이 내렸는데 자연 보호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그쵸. 깊게 해보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네, 그렇다면 저희 첫 번째 코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너 나와주세요. 오늘 날씨 어때요? 네. 네, 오늘도 역시나 추웠고요. 다행히 내일 오전부터는 조금 좀 풀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도 오늘 새벽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정말 아주 차가운 그런 공기가 아직 남아 있어가지고요. 네. 정말 추운 그런 아침을 보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체감을 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네, 충청남도 아산시에서 쌤쌤이님께서 7시 22분에 보내주셨습니다. 눈 사이 눈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눈이 네. 정말 많이 내렸네요. 그렇죠? 네. 지금 이렇게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뭐 5cm는 당연히 넘을 것 같죠? 그렇죠. 지금도 내리고 있는 모습을 담아주셨는데요. 정말 지금 사진만으로 보면 정말 아름답고 예쁜데요. 네, 거기 계신 분들 올해 굉장히 많은 눈이 내렸잖아요. 맞아요. 네, 정말 고생 많이 하실 그렇죠. 것 같아요, 지금. 눈도 네, 많이 네. 오셔서 걷기도 힘들고 또 운전하기도 그렇죠.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 조금만 좀 잘 버텨주세요. 그렇죠. 쌤쌤이님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다음 리포트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네, 전라북도 익산시 꼬마꼬마님께서 8시 7분에 보내주셨는데요. 역시 익산시 오늘도 눈이 이렇게 많이 쌓여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하늘 보시면 구름 한 점 없이 또 굉장히 깨끗해요. 이런 그쵸. 날일수록 더 춥죠. 맞습니다. 오늘도 추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추워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햇빛이 쨍쨍 나니까요. 오늘 새벽에 한 4시쯤에 나왔는데요. 새벽에 달 모습이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렇게 맑은 날씨에도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뭐 아름다운 풍경이 있으니까요. 조금만 파이팅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꼬마꼬마님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다음 리포트 보여주세요. 네, 이누님께서 전라북도 와우. 전주시에서 9시 31분에 보내주셨습니다. 샤박샤박 뿌득뿌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눈 밟는 소리를 이렇게 표현해 주신 것 그쵸. 같아요. 네. 정말 아무도 눈을 안 밟은 지역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딱 밟았을 때 그 느낌 정말 좋긴 좋죠. 그렇죠. 좋긴 네, 소리도 좋은데 좋고. 맞습니다. 하루 이틀이 지나면 조금 날씨가 추우면서 또 누그러지면서 이게 바로 얼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빙판길 아니면 슬라시 있잖아요. 네. 미끄러움에 주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누님 감사하고요. 다음 보여주세요. 네, 마지막입니다. 유찍님께서 서울시 은평구에서 9시 51분에 보내주셨고요. 춥다, 너무 춥다, 언제까지 추우려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추운데 하늘 정말 구름 한 점 없이 깨끗하고 맑은 모습입니다. 실내에 있으면 참 좋죠. 그렇죠. 창문 밖으로 나가보면 정말 햇빛이 쨍쨍 나니까요. 여름이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또 자외선 차단, 맞아요. 선블록 같은 거 꼭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멋진 사진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 이후의 날씨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웨더뉴스 예보사 민경 씨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민경입니다. 주말 동안 영하 45도 이하의 강한 한기를 동반한 전리저기압이 우리나라를 통과하고 시베리아 고기압이 확장함에 따라 북서류를 타고 한기가 유입되면서 전국적으로 기록적인 한파가 찾아왔었고요. 특히 서해상에서 해기차에 의해 발달한 눈구름대가 계속해서 생성되고 유입되면서 서해안과 제주도 지역에 폭설이 내렸습니다. 점차 시베리아 고기압이 이동성 고기압으로 변질되면서 북서 계열에서 서풍 계열로 바람 방향이 바뀌고 한기류가 잦아들고 약한 난기가 유입되겠고요. 오늘 낮부터는 해기차도 감소함에 따라 차츰 눈이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으로는 우리나라는 중국 상해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눈이 내리고 있는 서해안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는데요. 점차 난기류의 영향을 받는 가운데 낮 동안 일사의 영향으로 어제보다 한낮 기온이 높은 분포를 보이겠지만 여전히 낮 동안에도 전국 곳곳의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며 평년보다 낮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고요. 다만 한파의 기세가 조금씩 수그러들면서 현재 일부 산간 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의 한파특보가 해제된 가운데 내일부터는 점차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주 중반부터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 중서부 지역에 눈 소식이 있겠지만 그 밖에 전국은 모레까지 대체로 맑은 날들이 이어지겠고요. 전국 곳곳에 내려진 건조특보 역시 확대 및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 날씨 스튜디오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동장군의 맹추위가 사그라들지 모르는 월요일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의 한낮 기온 보이면서 강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특히 제주도와 전남 지역에는 계속해서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 눈은 오후 들어 차츰 그치겠으나 쌓인 눈이 언 곳이 많은 만큼 교통안전에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오후에 제주도와 전남 지역의 눈은 차츰 그치겠습니다. 이 제주 산간에는 10cm, 전남 서해안과 제주도에서는 1에서 3cm의 눈이 더 오겠는데요.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오후 늦게까지 산발적으로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밖에 전국에서는 푸른 하늘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곳곳에 건조특보가 이어지면서 대기가 차츰 메말라가고 있는 만큼 실내 습도와 화재 예방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영하 4도, 부산이 2도 등 어제보다 기온이 다소 오르겠지만 낮에도 영하권의 강추위가 이어지는 곳이 많겠고요. 퇴근길에는 서울이 영하 5도, 대전이 영하 8도, 대구가 영하 4도 등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기온이 큰 폭으로 올라 차츰 이 한파는 물러가겠습니다. 한편 전해상에서도 구름 많은 가운데 대부분 해상에서도 눈이 내리겠습니다. 제주도 전해상과 서해 먼바다, 남해 먼바다의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요. 그 밖의 해상에서도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 시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진으로 보는 오늘 날씨입니다. 오늘 충청 이남 서쪽 지방에 계신 분들은 구름의 간격에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이 구름 사이로 푸른 하늘이 보인다면 차츰 눈이 그친다는 신호인데요. 오늘 오후에는 더 이상 눈 걱정 없이 제설 작업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화요일인 내일은 중부지방에 오전까지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겠고요. 오후부터는 차츰 강추위가 물러가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이후 가끔 구름만 많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목요일 오후부터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건조함을 씻어줄 비나 눈 소식이 있겠는데요. 이 비와 눈은 금요일에 전국으로 확대돼 내리겠고요. 강원 영동은 토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네, 주간 날씨까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날씨 포인트 정리해드릴게요. 네, 오늘 날씨 포인트. 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짜자잔. 네, 막바지의 한파가 기승을 부립니다. 네. 오늘 오후까지는 그래도 좀 춥겠고 내일 오전부터는 날씨가 많이 풀린다고 하고요. 이번 주 중후반부터는 그쵸. 그래도 평년 기온을 되찾고 평년보다는 조금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인다고 합니다. 다행이에요, 그렇죠? 네네. 두 번째 조금만 참으세요. 네. 보고. 네, 점차 눈 그칩니다. 눈은 그치는데 그래도 눈이 쌓인 게 있고 또 그렇죠. 이게 얼다 보니까 교통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네. 세 번째, 고고. 네, 곳곳이 또 건조하고 건조특보가 내려진 지역도 있습니다. 화재 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요. 또 실내 습도 관리도 잘 해주시고 수분 섭취도 잊지 마세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한동안 춥지만 햇빛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우울증을 없앨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감기 걸리신 분들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워낙 또 며칠 동안 춥다 보니까 감기 환자도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그쵸. 하더라고요. 네, 네. 저희가 잠시 후 2부에서는 감기약을 정말 제대로 복용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잠시만 쉬었다가 다시 오겠습니다.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외도뉴스 이경배 선장입니다. 현재 서해의 외연도 부위와 동해의 포항 부위에서의 바다의 물결은 2에서 3m,
남해의 거문도 부위에서는 1에서 2m 내외로 관측되면서 주말 내내 전 해상에서 매우 높게 일던 바다의 물결이 서서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서해 중부와 남해 동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해상에는 아직까지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지만 오늘 오후부터는 바다의 물결이 더욱 낮아지면서 풍랑특보는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울산항의 해상기상입니다. 해안가를 따라 북서풍 계열의 바람이 초속 6m 전후로 중앙방파제에서는 초속 8m 내외의 바람이 관측되고 있으며 이덕서 등표에서의 바다의 물결은 2m 이하로 일고 있습니다. 울산항은 건조경보와 더불어 아직까지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이지만 내일부터는 한파가 물러가면서 한동안 영하권에 머물던 기온이 조금씩 오르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여전히 0도 이하를 기록하겠지만 한낮의 최고기온은 영상으로 올라가면서 서서히 평년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내일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잠깐 구름 낀 하늘을 보이겠지만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풍에서 북서풍 계열의 바람이 초속 7m 내외로 불면서 한계 내 바다의 물결은 0.5m 이하로 낮게 일겠습니다. 그럼 외도뉴스가 예보하는 울산항 에코묘박지의 3일간 풍속과 파고 예보를 보시겠습니다. 동해상에서 계속되는 풍랑특보로 인해 동해안에는 너울에 의해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는 곳이 있겠으니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외도뉴스 이경배 선장이었습니다. 네, 2부가 시작되었습니다. 2부 코너 외쳐볼게요. 코너 나와주세요. 날씨타. 시타. 네, 연일 한파로 비상입니다. 지난 주말 밖에 나가 보셨나요? 저는 진짜 안 가봤어요. 두려워가지고 그냥 집에 있는 게 최고다라고 싶을 맞아요. 만큼 안 나갔어요. 절대로. 네, 맞습니다. 정말 온몸이 꽁꽁 얼 정도로 굉장히 추웠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파 경보가 내려졌었습니다. 문자 받으셨죠? 저 깜짝 네, 놀랐어요. 무슨 일이 맞습니다. 생긴 줄 알고. 그쵸.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서울 한파 경보가 발효된 것은 지난 2011년 이후 네. 5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정말 강추위가 이어졌죠. 네. 네, 이처럼 강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감기 환자들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감기가 걸려도 병원에 잘 안 가고 그냥 편의점이라든지 약국에서 그냥 약 사다 먹고 말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렇게 쉽게 구입할수록 또 이에 따른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본인의 증상에 맞게 또 약을 복용하고 하셔야겠죠. 네네. 네, 그렇다면은 오늘 테마 확인해 보시고 약을 제대로 복용하는 방법 함께 네. 알아보도록 할게요. 테마 나와주세요. 감기약 제대로 알고 먹자. 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자기의 몸 맞는 약도 있고 안 맞는 약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먹는지도 방법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네, 맞습니다.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지 헷갈리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약에도 궁합이 있다고 해요. 그렇죠. 항상 제가 궁금한 게 약이랑 물이 있을 때 물이랑 먹어야 되나 아니면 커피랑 마셔도 될까? 콜라랑 그쵸. 마셔도 될까? 먹어도 네. 될까? 이런 거 항상 궁금하거든요. 약에도 제대로 맞는 궁합이 있다고 하는데 함께 보실게요. 네, 일단 자몽입니다. 자몽 같은 경우에는 강한 산성식품으로 감기약이나 또 알레르기 약에 쓰이는 항히스타민제 그리고 진정제 등과 함께 먹으면은 체내 흡수를 방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몽 같은 거랑 함께 먹으면 안 된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요즘에 굉장히 많이 사랑받고 있는 자몽 주스 같은 거 유행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렇게 같이 드시면 너무 강하게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체내 흡수를 방해해서 약 효과를 떨어뜨릴 수가 있고요. 또 오렌지 주스에도 비슷한 성분이 그쵸. 들어있다고 해요. 그래서 네. 오렌지 주스도 약이랑 같이 드시면 안 됩니다. 네네. 네, 다음입니다. 좀 물 싫어하시는 분들 커피 고민하죠. 커피랑 물 마셔도 되나? 또 역시나 음식을 드시고 한 끼를 드시고 나서 후식으로 항상 커피를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쵸. 식후 난 그런 감기약 항상 챙기면서 물 대신 커피 자주 드시는 분들이 있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저도 항상 고민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럼 안 돼요. 된대요. 네, 커피, 홍차, 녹차 안에 있는 카페인 성분 같은 경우에는 중추신경계를 흥분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합감기약이라든지 뭐 소염 진통제랑 같이 먹으면은 불면증, 현기증, 네. 그리고 속쓰림까지 이런 그쵸. 부작용을 함께 일으킬 수 있대요. 네, 맞습니다. 또 뇌졸중이랑 연결이 어우. 됐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그만큼 위험하네요. 그렇죠. 그쵸? 심하게 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커피랑 섭취하시면 안 된다고. 네, 기억해 두시고요. 네. 네, 마지막으로 유제품입니다. 네, 우유랑 뭐 요구르트 같이 먹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안 됩니다. 네, 유제품 모두 다 이렇게 약의 흡수를 방해하고 또 약 효과를 떨어뜨리는 등 그런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 같은 거 우유라든지 요구르트랑 함께 복용하지 마세요. 오케이. 네, 또 감기 걸릴 때 네. 그런 뮤케스 같은 거, 뭐 그런 플레임 있잖아요. 정액 같은 거 더 심하게 느낄 때가 있잖아요. 아, 맞아요. 우유 자주 마실 때. 그러면 안 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이런 점 꼭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도록 할게요. 예, 약에 대한 오남용은 오히려 독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세요. 물 대신 음료로 약을 삼켜도 될까요? 항상 고민하시죠? 네. 일단 약은 원래 물이랑 가장 잘 녹을 수 있도록 설계됐대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어떠한 음료보다도 네, 물이 네. 가장 좋다고 합니다. 물을 통해서 몸속에 가장 잘 분해되고 흡수가 된다고 해요. 네, 차가운 물보다 미지근한 물이 더 낫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커피, 녹차 같은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콜라,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는 또 약물을 이렇게 식도로 역류시켜서 식도로 손상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나으려고 하다가 다른 병까지 얻을 맞아요. 수가 있는 경우가 있죠. 네네. 그래서 여러분 약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물이랑 함께 드시는 걸로 하세요. 네네. 그렇다면 언제 먹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건 약마다 다른데 이런 네. 질문하는 분들이 계세요. 식후 보통 30분이 지나면 복용하는 약이 있는데 30분 넘었는데도 먹어도 될까요? 그렇죠. 이렇게 시간 안 지켰다고 네네.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식후 30분을 깜빡했어요. 2번 복용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맞아요, 계십니다. 맞아요. 근데 안 된대요. 아. 네. 반드시 1회분만 먹어야 하고 이걸 뭐 2회분 같이 먹는다고 해서 더 빨리 낫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체돼 다음 복용 시간이 다 되었다면 반드시 1회분 약만 드시도록 하세요. 오케이. 네, 다음입니다. 네, 남은 감기약 다시 먹어도 되나요? 저는 항상 먹어요. 저도 그랬어요. 뭔가 좀 아깝고 왠지 네. 좀 안 상할 것 같아요. 네. 그냥 근데, 유통기간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만 지키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역시 아니죠. 네, 보통 그리고 또 이렇게 병원에서 진단 받아가지고 약국에서 지은 약 같은 경우는 유효기간도 안 나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남은 감기약 다시 먹어도 되나요의 답은 아닙니다. 성분의 변화가 생겨서 네. 약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대요.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건강에 유해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까요. 재사용은 금지해야 합니다. 네네.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굉장히 부모님들한테 약간 주로 묻는 그런 질문인데요. 네. 저희가 어린 아이랑 어른을 주시면 어떤 사람들은 괜찮다. 네, 어린의 아이. 약을 어린 그쵸. 아이에게 먹어도 된다라고 네네.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어린이에게는 어른 감기약을 나눠 먹으면 안 된대요. 저 같은 경우도 한
반 잘라서 주면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나눠서 있잖아요. 하면 괜찮지 않을까? 근데 그러면 안 된다고 합니다.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어른의 축소판이 아니니까요. 네. 어린이가 먹으면은 굉장히 큰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다고 해요. 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성분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먹던 감기약 어린이들에게 나눠주면 안 됩니다. 네네. 어린이들에게 또 복용할 수 따로 있는 약이 있으니까. 따로 있고 그쵸. 또 따로 알맞게 이렇게 처방 받으시면 되니까요. 주지 마세요. 네. 그렇다면 저희가 어떻게 보관을 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약 같은 경우에는 그늘지고 상온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 약 성분은 이렇게 햇빛에 취약하대요. 직광성은 피하시는 게 좋고 네. 또 햇빛을 맞으면 약 성분이 변할 수가 있다고 그렇죠. 합니다. 이럴 경우에 또 부작용까지 일으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약은 건조하고 그늘진 상온에 보관하시도록 하세요. 네네. 네, 그리고 오래 두고 먹을 생각으로 또 냉동 보관하시면은 오히려 맞아요. 습기가 차서 약이 변질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아깝더라도 약은 제때 먹어야 하고요. 그렇죠. 또 이렇게 유효기간 지난 것 같은 거는 제때 버리시길 바랄게요. 네네. 네, 정말 이런, 너무 힘든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항상 냉장고 보실 때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뭐 유통기간 지난 그런 비타민 같은 것도 있고 아니면 감기약 같은 거 있는데요. 그런 것도 마지막이라도 먹으면 안 되니까요. 네. 네, 빨리 맞습니다. 버리면 좋을 것 여러분 같아요. 이렇게 약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복용 방법이 또 그쵸? 따로 있으니까요. 유통기한 지난 거는 다 버리시고 또 가급적이면은 물이랑 드셔야 하고 또 어린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먹는 약은 나눠주지 마세요. 네네. 네, 지금까지 날씨톡. 이슈톡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잠시 쉬었다가 3부에서 돌아오도록 할게요. 3부에서는 지금 또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폭설이 이슈이기도 하죠. 네네. 전 세계 사진, 이 폭설에 대한 사진을 한번 모아 보았습니다. 잠시 후에 찾아볼게요. 네, 잠깐만요. Hi everyone, I'm Panita with your weather report. Happy Monday with sunny skies and numbing temperatures continuing on from the weekend. Now, not everybody had a clear couple days. Jeju, Jeolla, and Chungcheong provinces had a hefty snowfall with certain parts still pattering down as we speak. Now, this bitter cold is going to bite through your clothes today, so you best stock up on your heat packs. Currently, we're at least enjoying the blue skies for the majority of the nation with concentrated snowfall over in South Jeolla and Jeju Island. Now, we're expecting the weather to clear up down there by the afternoon. However, mercury levels will remain low, freezing up the roads, so do be careful not to slip and watch your step. Now, in other regions with no precipitation, the air is dry to the bone. Now, add this arid weather to bitter cold temperatures, and you've got yourself some irritated skin. So don't forget to moisturize, if not twice, then thrice. And do be aware of the brush fire warnings in the areas with drought alerts in effect. Now, as for temperatures, it's a bit warmer than yesterday, but still pretty intense. Today's maximum range will start from -6 to 2 degrees Celsius nationwide, with most areas staying below zero. Now, we do have some good news. Forecasts show seasonal average temperatures starting tomorrow. Bad news is it's still 24 hours away, so I hope you guys can beat this out once more. In the meantime, let's just dream about some comfort food. That'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whether you like it or not. Bye-bye.
시간입니다. 3부. 네, 저희 3부 코너는 써니콤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전 세계 다양한 지역에서 전해지는 리포트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이 리포트를 보여드리면서 저희가 그 나라에 대한 정보, 문화, 그쵸. 그리고 날씨 소식,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함께 드리죠. 네. Welcome back to our third and final segment. Today on the show, we're going to focus on one major topic that hit all the places around the world, here in Korea as well, to our next door neighbor in Japan, and all the way out to the United States. We'll take a look at how they spend their frigidly cold weekend. Let's dive right into our segment. 코너 외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코너 나와주세요. Today's Sunnycom Report. 네, 제가 어제 집에서 이렇게 뉴스를 보는데 정말 전 세계적으로 눈이 많이 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특히 미국 동부 지역. 맞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하루 그러니까요. 만에 뭐 60cm가 넘게 눈이 그쵸? 내리기도 했고 정말 많이 내렸는데 함께 확인할게요. 네, 첫 번째 바로 미국 뉴욕에서 도착한 리포트입니다. 보시면은 눈이 정말 많이 내렸을 거예요. 밑으로 내려가면 그렇죠? 네. If you take a look at the photo, it just seems like it's a bit hazy with some snow clouds over the city, but definitely it snowed quite a bit in the northeast of the United States. Now, this picture was sent from ID named Tempo from New York in the United States, sent from this Saturday on the 23rd, right around 2:35 p.m. Heavy storm, he says. Let's take a look at the full-size picture. 네, 전체 화면 놔주세요. wow, there you 현재 go. 미국 네. 뉴욕의 모습입니다. 눈이 정말 많이 내렸고 지금 하늘을 보시면은 하얘요. 그렇죠. 앞이 잘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You can see it's quite a lot of snow. I mean, inches upon inches. Here in Korea, we say centimeters upon centimeters of snow. If you take a look at the forecast, it started from -4 to -3 degrees Celsius. Usually when it snows, it's not that cold, but still, I mean, a lot of snowfall came, around 67 centimeters of snowfall on this day alone. 정말 많은 눈이 내렸는데 이날만 해도 67cm의 눈이 내렸다고 네, 합니다. 하루 만에 정말 그쵸? 그 정도의 많은 눈이 내리면은 사고도 진짜 많이 날 거고 네, 맞습니다. 학교도 못 가고 또 회사도 못 가고 못 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SNS 통해서 한번 찍은 영상이 있는데요. 어머나. 바로 어. 얼마나 많은지도 바람까지 굉장히 세게 부니까요. 네네네. 네, very real이라고 보냈으면 실제 이런 모습을 담아주셨습니다. 지금 보시면 사람이 걷는 게 얼만큼 버거워하는지 보실 수 있는데요. 네, 영상 한 번 더 와. 보실게요. 네. 정말 많이 눈 왔죠. 그쵸. 뉴욕에서는 차량을 갖고 운전을 하면은 체포한다고 그쵸. 발표까지 했대요. 네네네. 그 정도로 위험하니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Snow Apocalypse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Snowzilla라고 불리기도 하고 그만큼 굉장히 큰 몬스터처럼 괴물처럼 나타나는 그런 폭설이 내렸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미국 네. 피해 상황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현지 시각 23일 미국 워싱턴 DC에는 초속 80km 강풍과 함께 60cm가량의 눈이 쌓였다고 합니다.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적성량이었대요. 네. 정말 많이 내렸죠. 그렇죠. 또 뉴욕에서는 하루 동안 66.5cm의 눈이 내렸고요. 이리 적설량으로는 역사상 최고치였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최소 11개 주 비상태 선포, 차량 운행 전면 금지였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번 폭설로 인해 최소 20명이 사망이 됐다고 네, 합니다. 맞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운항이 취소된 항공편이 한 7천여 편이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네. 도시가 이렇게 마비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Well, it affected around 20 different states. 이 winter storm 때문에 한 20주를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20개주에 영향을 줬죠. 그렇죠. 그래서 SAT exam, 뭐 브로드웨이 쇼 같은 거 다 취소됐다고 하는데요. 네. It affected around 85 million people. So you can just see how big of an impact this storm was. It affected 20 states, 14 of them that had at least 1 foot of snowfall. And of course, transport delays are not, I guess, being over with. The snowstorm is finally stopped, but I guess that it's going to take a while for them to recuperate.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복구 작업을 하려면은 꽤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겠죠. 그렇죠. 네, 그래도 멋진 사진, 정보를 알려주셔서
템포님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리포트 보여주세요. 네, 다음에 일본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일본도 역시 눈이 많이 그렇죠. 내리는 지역이긴 하지만 이 네. 지역은 원래 눈이 안 온대요. 그러니까요, 눈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This picture was sent from Kicho Kyushu from Fukuoka in Japan. This picture was sent yesterday, a fresh picture in Japan, sent from 5:25 p.m. It looks like you can see a hint of blue skies up there, but still white grounds on the bottom. Let's take a look at the full-size picture. 네, 전체 화면 보여주세요. 네, 와우. 일단 바닥은 하얀데 나무는 지금 녹색이에요. 그렇죠? 안 어울리죠. 맞아요. 전혀. 이 규슈 지역은 원래 눈이 안 오는, 잘 안 오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네네네. 근데 이례적으로 정말 이런 많은 눈이 내려가지고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그렇죠. 또 많은 피해가 생겼죠. This was also a record-breaking type of weather forecast that happened in this area. From -4 degrees to 0 degrees Celsius is the degrees that went. Snowfall that fell till now. I think it is still snowing in this region. This snowstorm actually killed 2 people and 100 people as well. So far, according to Japan Times, with record-breaking heavy snowfall in this area. Now, most sections of expressways in Kyushu region, of course, closed down. A lot of close to traffic as well. For example, in the Chukogo region that had the heaviest snowfall, 142 centimeters fell down in this area alone. And the Nagasaki with 15 centimeters. 정말 많은 눈이 내렸는데요. 추쿠고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은 눈이 내렸는데요. 한 142cm의 눈이 내렸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142cm의 눈 같은 경우에는 뭐 어린아이의 키라고 할 그렇죠. 수가 있겠죠. 네네네. 정말 많이 내렸어요. 네, 맞습니다. 네, 재팬 타임즈의 보도에 의하면 일본에서 많은 눈과 한파로 인해서 2명이 사망을 했고요. 100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규슈에 위치한 아마미 오시마 섬에서는 기상 관측 이래 첫눈이 관측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죠. In Amani Island, it's actually a subtropical island. The first snowfall in 115 years. So I'm pretty sure some people were, I guess, welcoming the snow, whereas others were still not used to the fact of being that cold. I mean, if you take a look at the picture once again, it's just not a good sight to see. I mean, you see green trees and then snow on the bottom. It's quite indifferent, but thanks a lot for the update.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일본의 하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라 그 그럴까요? 아일랜드, 그 섬이요? 오키나와 섬 같은 경우에는 뭐 하와이다라고 할 정도로 날씨도 정말 좋고 한데 네. 사상 최저 기온이 4.2도가 관측됐다고 합니다. 네네네. 정말 보통 추위에 이렇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일 텐데. 그쵸. 그쵸? 네. 많은 고생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세계가 정말 난리네요, 난리죠. 그러니까요. 또 이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도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요. 한번 화면 보시면서 얘기 나눠볼게요. 네, 중국 한파에 따른 강추위로 인해서 중국 중앙기상대는 24일 오전 6시에 중국 전역에 오렌지색 한파주의보가 발령이 됐다고 합니다. 네. 두 번째로 심각한 단계래요. 그렇죠. I mean, it goes up to red alert, and for China, recently it braced the worst cold in 30 years with an orange cold wave alert. It froze the Lunar New Year plans. Now, on this day, I believe it was yesterday on Sunday. It was the first day of the 40-day travel season of the new year, so I'm pretty sure it halted a lot of travel plans. 22 high-speed trains were delayed. 31 highways were shut down due to snow and ice. A lot of residents in Shanghai complained of pipes freezing with tap water not being able to run freely. 네, 그만큼 굉장히 많은 피해가 네, 맞습니다. 있었습니다. 보시면 중국 북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기온이 영하 30도에서 40도까지 내려갔대요. 네. 정말 최악의 혹한을 겪었다고 하는데 중국 상하이 지역은 35년 만에 한파가 들이닥쳤다고 합니다. 중국 땅도 굉장히 넓은데 난리네요, 난리.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Temperatures in central to eastern China was around 6 to 8 degrees lower than the seasonal average. So I guess we'll just have to keep an eye out on this winter storm that is affecting everybody around the world, including China. Now, not only in China, we're going to take a trip down to Hong Kong. Let's see how it's been affecting that area as well. 네, 홍콩으로 가보겠습니다. 홍콩이랑 대만 같은 지역에는 보통 좀 낮아요. 좀 남쪽에 위치해 있어서 그렇죠. 아열대 지방입니다. 아열대라서 겨울에도
영하로 절대 안 내려가고 10도 이하로 절대 안 내려가는데 정말 수십 년 만에 한파가 이렇게 닥쳤다고 합니다. Yeah, that's right. It's hit by cold weather once again in 60 years, close to 60 years, with temperatures going down to 3.3 degrees Celsius, where most places lacked central heating. Now, that's a first. Usually in these subtropical areas, I mean, they don't need central heating. That's the reason why not a lot of 그쵸. places are installed. But I guess they might have regretted it for this day. 맞아요. 네. 보통 추위에 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워낙 1년 내내 따뜻해서요. 그렇죠? 그쵸. 그래서 뭐 온열기도 없고 히터 같은 것도 잘 보급되어 있지 않은데 정말 많이 추워서 저체온증에 걸리신 분들이 43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네네네. Conditions are not expected to warm up till the middle of the week. So I feel like they're going to have to get ready, dress up warm for quite a few days more. Now, 네. of course, in Taiwan as well, a rare sight of snow surprised people on Sunday with up to 20 centimeters in the Taiwan Lalashan Forest Recreational Area. People have been taken to social media as well, saying that they've never seen snow before in their lives. 되게 신기한데요. 좀 밝은 그런 소식으로 전해드리면 대만 같은 경우에는 자기 생에서도 못 볼 눈, 눈을 봤다. 그쵸. 이거, 그쵸. 네. 그래서 보통 눈이 안 오는데 눈이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침 기온이 2도까지 떨어졌대요. 그쵸. 보통 그렇게 낮게까지는 안 떨어지는데 2도로 이렇게 아침을 맞이하다 보니까 저체온증 걸리신 분도 많고 네. 또 추위에 대비가 잘 안 돼서 밖에 나갈 엄두를 못 내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쵸? 맞아요. 저희도 그러는데요. 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더 심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한파와 폭설 소식까지 또 정리해 보았습니다. 네. 네, 여러분도 저희와 함께 이 코너를 즐기실 수가 있고요. 어플리케이션 검색창에 써니콤이라고 검색해 주시고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네, hopefully you can join our community soon. 네, 지금까지 Today Sunnycom Report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성 마쳐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소식과 함께했죠. 네,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간단하게 오늘 날씨 포인트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날씨 포인트 짜잔. 네, 막바지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요. 이번 한파 거의 다 해제되었다고 합니다. 네. 내일 오전부터는 날씨가 많이 풀린대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점차 눈이 그치고 눈이 그치지만은 교통안전에 또 유의하셔야겠죠. 눈 네. 쌓인 곳도 많고 또 그렇죠. 언 곳도 많아요. 네. 교통안전에 유의해 주시고 또 곳곳에 건조특보가 발효되었습니다. 화재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미리 잘 유의해 주시길 바랄게요. 오케이. 네, 저희가 2부 때 말씀드렸다시피 감기가 걸렸으면 자몽 주스 아니면 카페인 같은 거 제외해서 물만 섭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생방송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